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12일 오전 9시 36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테더 차트 분석, 세 번째 CME 갭, 네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섯 번째 이더리움, 여섯 번째 에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중요한 지표가 있는지, 그래서 일곱 번째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첫 번째 비트코인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보면은 왜 과연 왜 여기서 저항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왜 122.4K에서 저항이 나왔어야 했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122.4K에서 저항이 나왔을까? 적어볼게요. 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 122.4K에서 하락이 나왔는가? 하락이 왜 나왔는가? 제가 봤을 때는 테더 차트에 답이 있다. 테더 차트에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 차트 가서 보면은 왜 거기에 답이 있냐라고 했을 때, 테더 차트 보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 4.10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여기에 맞춰야겠다. 여기 4.11에서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은 전에 있던 지지라인, 강력한 지지라인,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 턱걸이 걸린다. 당연히 여기에는 걸린다 이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걸릴 확률이 매우 크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까지 크게 상승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얘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된다?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 크게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기 최소 못해도 여기 구간에 오면은 어때요? 큰 상승이 나왔고, 여기 구간에 와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 구간에 오니까 또 반등이 나왔고, 여기 구간에 오니까 추세가 아예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러면 3.79가 왜 자꾸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하냐면, 최소 못해도 여기 구간에 오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대략 99% 확률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밑으로 빠지냐, 아니면 그냥 아예 아싸리 테더 차트 3.79에 도달하면은 아싸리 추세가 상방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냐,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큰 추세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큰 추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 못해도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최소한의 얘가 다시 한번 재차 이 구간에 하락을 하면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진다고 해도, 또는 얘가 여기서부터 다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크게 올라가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 척하고 재차 크게 빠지냐,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테더 차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점은 뭐냐? 전에 있던 상승의 반등의 시발점인 여기 출발선, 그리고 지금 다시 재차 전에 반등이 나왔던 이 시작점 출발선에 왔으니까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테더 차트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기 구간에 도달하니까는 가격이 크게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는 지극히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왜?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여기가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에 있던 저항으로 작용해가지고 하락했던 구간이 이번에는 뚫었으니까, 뚫고 재차 내려왔을 때는 이제 여기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여기가 당연히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전에 있던 여기 이 선이 전에는 뭐였어요?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했는데, 채널을 저항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뭐로 바뀐다? 저항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상태고, 그래서 상승 채널 상단선에서 지지 라인을 발생한 상태고, 비트코인 차트로 좋지 않은 그림은 뭐예요? 재차 상승 채널 안으로 회귀할 때, 상승 채널 안으로 회귀할 때가 제일 좋지 않다. 뭔 말이냐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뚫고 올라왔어. 그래서 지지받고 ABC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다?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였으면, 크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서부터 A 지지받고 B 그리고 C로 이 정고점 123K를 넘는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123K를 넘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ABC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무빙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ABC가 나와버린다면은 진짜 좋지 않은 차트다. 이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뚫었던 게, 이 뚫은 움직임이 한마디로 거짓 움직임, 페이크 및 트랩 무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상방으로 뚫은 게 거짓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상승 채널 상단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비트코인이 버티냐, 또는 상단선 기준으로 아래로 재차 회귀하냐, 채널 안으로 상단선 기준 아래로 재차 회귀하냐, 또는 상단선 기준 위에서 비트코인이 버티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비트코인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척도, 기준을 여러분한테 잡아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한마디로 복리가 지금 말하는 건 어때요? 상승 추세냐 5월 하락 추세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기준, 판단의 근거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상승 채널의 상단선 밑으로 만약에 캔들이 이 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롱보다는 숏이 우세입니다. 숏이 우세가 된다. 한마디로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이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진다, 형성이 된다, 위에서 캔들이 위에서 논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당연히 뭐가 유리해요? 롱이 우세하겠죠. 롱이 우세하다. 한마디로 상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두 개 캔들만 보고, 딱 이 두 개 캔들만 보고 얘가 위에서 놀 거야, 재차 안으로 들어올 거야, 판단이 절대 안 돼요.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지금 캔들의 위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고. 캔들이 채널 상단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는지, 또는 캔들이 상승 채널 상단선 밑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간다. 그래서 여기 이 상단선을 기준으로 이 위에서 비트코인이 형성이 되는지, 가격이, 또는 이 밑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애매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기준을 잡아 드리잖아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승 채널의 상단선 위에서 비트코인이 버티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상방의 가능성이 크다. 상단선 기준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숏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더 차트 분석 가보면은 여기서도 봐야겠죠. 여기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여기가 기준선이 되겠죠. 여기가 기준선이 된다. 대략 4.11 위에서 캔들이 여기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냐, 또는 4.11 뚫고 내려와서 캔들이 형성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더 차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내려간다는 거고, 테더 차트가 하락한다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니까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더 차트 기준으로는 뭘 봐야 되냐? 4.11% 위에서 캔들이 안착을 하는지, 또는 4.11% 밑에서 캔들이 안착을 하는지, 이거를 지켜보자.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테더 차트로는 4.11 여기 구간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 위에서 캔들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테더 차트가 4.11%를 하방으로 뚫고 하락한다면, 내려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재차 상승할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테더 차트는 4.11%가 이게 뭐가 된다?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ME 갭,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CME 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ME 갭은 채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ME 갭이 대략 어디에 있냐? CME 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발생했죠? 보시면은 CME 갭 제일 하단이 대략 117.4K 11만 7,440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갭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바로 채우러 가냐, 또는 한참 더 올라갔다가 후에 채우러 내려오냐,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테더 차트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CME 갭을 지금 바로 채우러 내려오는지, 또는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CME 갭을 채우러 오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4.11%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상승 채널의 상단선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반등했습니다. 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122K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122K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반등하는 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상승 요인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등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려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줘야 된다. 박스권 횡보를 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뭐 118K에서 122K 그 구간에서 그냥 노는 이런 박스권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박스권 형태가 나와야 된다.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바닥으로 잡혔다면, 여기가 만약에 117K가 만약에 바닥으로 잡혔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야.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는 겁니다. 박스권으로.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 여기 이 박스권 안에서 뭘 해줘야 된다? 횡보를 해줘요. 횡보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박스권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 횡보를 해줘야 뭐예요? 알트코인, 알트 부장이 올 수 있다. 알트 부장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트 부장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안 되고 뭐예요? 횡보를 해줘요. 횡보를 해줘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엄청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한 가격 구간대에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줘야 부장이 올 수 있다. 알트코인 부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내려오려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금이 그 돈의 수급이 유동성이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 본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상승 추세. 왜? 보시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 주황색 구간을 치면은 위험하다. 근데 현재 지금 이더리움 차트로 봤을 때는 어디 위에 있다? 이 빨간색 이평선 위에 캔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에이다 차트.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도 에이다도 지금 어디에 구간에 있냐? 빨간색 이평선에 있습니다. 빨간색 이평선에 있으면은 안전하다. 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빨간색 이평선 내려와서 주황색 이평선을 닿으니까는 하락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재차 주황색 이평선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폭락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도 볼게요. 빨간색 캔들이 캔들이 여기 빨간색 이평선 캔들이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놀다가 내려왔는데 어디 쳤어요? 주황색 이평선을 치니까 결국에는 고점이 내려가면서 저점도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변곡이 됐다. 전환이 됐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빨간색 이평선만 두드렸다가 이때 주황색 이평선 쳤죠? 이러니까는 고점이 점차적으로 하방으로 내려 꽂고요. 저점도 하방으로 내려 꽂는, 그래서 주황색 이평선을 닿으면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주황색 이평선 닿으니까 어때요? 내리 꽂았죠? 그럼 지금 가서 봤을 때 아직 주황색 이평선 치지 않았다. 왜? 보시면은 주황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 초록색 이평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빨간색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빨간색 이평선에서 지지 라인이 나왔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 상승 추세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 빨간색 이평선을 뚫리고 에이다 차트가 주황색 이평선까지 건드리면은 이거는 진짜로 다시 재차 내려 꽂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차 내려 꽂는다. 그래서 에이다 차트도 봤을 때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말고 에이다 차트를 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 기준을 잡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어때요? 이렇게 크게 내려왔어도 빨간색 이평선밖에 안 쳤어요. 빨간색 이평선밖에 치지 않았다. 근데 에이다 차트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빨간색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에이다 차트는 이미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내려왔다. 근데 대다수의 코인이 이럴 거예요. 대다수의 코인이 아마 이럴 겁니다. 한번 XRP 볼까요? XRP USDT. XRP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주황색 이평선 쳤죠? 주황색 이평선을 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가지 코인을 보더라도
차트를 보더라도 이더리움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된다. 수익코인 보니까 수익코인도 봤을 때 똑같습니다. 에이다 코인처럼 주황색, 노란색 이평선까지 쳤죠. 노란색, 주황색 이평선까지 내려왔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 차트만 어때요?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맞지가 않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트코인 차트를 이더리움 기준으로 절대 보면 안 된다. 왜 그럴까? 리플도 지금 주황색 이평선까지 터치했죠. 조정 받았을 때 에이다 코인은 어디까지?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평선 터치했죠. 그 다음에 수익코인은 어디까지 터치했어요? 수익코인은 봤을 때 어디까지 터치했지? 수익코인은 노란색까지 터치했죠.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노란색 이평선까지 터치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리플은 주황색 이평선, 에이다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평선, 수익코인은 노란색 이평선.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빨간색 위에서 노는 거지 다른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이미 빨간색 이평선 밑으로, 주황색 밑으로 내려왔다고요. 주황색에 닿든 노란색이 닿든 초록색이 닿든 이미 그 캔들을 닿았는데 유일하게 이더리움 차트만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만 빨간색 이평선만 터치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다. 이더리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코인 차트 기준을 이더리움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더리움 차트로 보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겁니다. 왜?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 한마디로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 한마디로 이더리움만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차트로 봤을 때는 차트 분석이 난해하고 그래서 제가 에이다 코인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에이다 코인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8월 달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식으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세력들은 올리려고 마음 먹었다 이렇게 봐요. 마음 먹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좀 조심해야 돼. 9월 달. 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로 한마디로 가장 큰 상승 동력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에는 만약에 가격이 빠지면 무조건 줍줍해야 되는 매수의 기회, 타이밍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9월 달에 가격이 빠지면 조심하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8월 달에 가격이 빠지는 거는 밑에 가격을 받쳐줄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다. 올려줄 명분이 있다. 왜? 9월 금리 인하라는 엄청 센 조커 카드가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라는 엄청나게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줄 그런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근데 9월 달에 들어서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합니다. 왜? 한마디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됩니다. 소멸. 한마디로 호재 뉴스가 오히려 악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9월 달에는 쓸 카드가 없습니다. 쓸 카드가. 그래서 8월 달에는 저는 아무리 가격을 세력들이 좀 내리는 척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한마디로 매집의 기회로 봐야지 도망칠 때가 아니다. 왜? 9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올려줄 매우 좋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8월 달에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9월 달에 되면 금리 인하라는 명분 카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경기 침체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악재가 터지면 그 악재를 덮어줄
상세를 시켜줄 호재거리가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8월에는 어때요? 악재 뉴스를 덮어줄 상세시켜줄 카드가 있지만 9월에는 악재 뉴스를 덮어줄 상세시켜줄 카드가 없다. 쓸만한 카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달에는 가격이 빠지면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집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승의 기회로 보고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조심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8월 쪼이지 말자. 9월 조심하자. 이겁니다. 8월 달에는 쪼이지 말고 9월 달에는 조심하자. 이렇게 저는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어때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기준선 잡아드렸고요. 기준 잡아드렸고 테더 차트로 봤을 때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CM계 믿는 거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반등하는 건 좋지 않다. 이더리움 에이다 상승 추세에 있다. 이평선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7번째 오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있으니까네 꼭 실시간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좀 유동성이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CPI 있으니까 그때 한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3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